헤포리스! 짠! 야! 드래곤 캐슬의 머리에 있는 그 드래곤의 문양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그린과 함께 아주 이쁘게 멋들어지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오늘의 리뷰는 바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드래곤 캐슬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 RPG 전설 해포이 일본명으로는 롤프레 전설 해포이라고 합니다. 읽을 때는. 그리고 국내명으로는 태양의 기사 피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주인공 로봇입니다. 로봇? 거인? 성? 캐슬 이름은 드래곤 캐슬이지만 국내명으로는 황금거인이었어요. 저도 어릴 적에 보던 애니메이션이었어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금. 참고로 오늘 리뷰는 샘플입니다. 출시 전 샘플이다 보니까 출시 이후의 정식 상품과는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출시는 2023년 3분기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 예약받고 있는 가격은 각각 19만 3천 원씩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패키지부터 쭉 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리뷰 매니아 하우스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왼쪽이 일반 형태입니다. 드래곤 캐슬. 그리고 오른쪽이 하이퍼 드래곤 캐슬이라고 합니다. 강화된 모습이에요. 강화된 만큼 이 상품에서도 도색에서 차별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부속품에서도 구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자체는 두께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게감이 꽤 있네 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었고요. 뒷면을 보면은 이제 뭐 표정을 바꿀 수도 있다라든가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드래곤 캐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RPG 전설 해포이라고 쓰여 있는 요 베이스 그리고 이제 스탠드 자바라죠. 요게 들어가 있고요. 위에가 이제 구성이에요. 한 번에 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본체 그리고 드래곤 블레이드, 드래거터, 편손이 2종에 무장손이 한 세트. 표정도 이 눈동자를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제 변경을 해줄 수 있다. 교체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죠. 해포이, 피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가 있어요. LR521을 3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퍼 드래곤 캐슬로도 파츠 교체를 시켜줄 수 있어서 그 가슴 파츠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퍼 드래곤 캐슬입니다. 하이퍼 드래곤 캐슬도 기본적으로 블리스터의 구조는 똑같아요. 아래쪽에 RPG 전설 해포이라고 써있는 베이스 그리고 자바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하이퍼 드래곤 캐슬이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드래곤 블레이드, 드래거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손 모양들 편손이 2종의 무장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체용 눈은 역시 위에 이렇게 4종 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 역시 일반 드래곤 캐슬로 이렇게 파츠 교체를 또 해줄 수 있으니까 일반 드래곤 캐슬에 사용을 하는 이제 플레임 캐논이죠. 어깨에 캐논 파츠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구성 쫙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동일 구성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는 다른 거 없이 둘 다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드래곤 캐슬을 올릴 이 지지대는 자바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포즈를 잡거나 아니면은 각도를 줬을 때도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베이스에는 RPG 전설 해포이 RPG라고 쓰고서 롤플레잉을 줄인 말이에요. 롤플레 전설 해포이라고 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내명은 태양의 기사 피코였죠. 그래서 주인공 이름도 바뀌어요. 원래는 주인공 이름이 해포인데 피코로 바뀌죠.
그리고 또 동일 구성이라고 한다면 이 눈동자들 기본적으로 같은 눈동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껴있는 건 중앙 보는 눈이고 이 좌측을 보는 눈, 우측을 보는 눈, 아래를 보는 눈, 살짝 웃고 있는 눈 해가지고 총 5종 기본으로 껴져 있는 것까지 총 5종의 눈동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만 다른 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장착은 주먹손이고요. 무장을 주기 위한 무장손, 그리고 편손이 2종인데 살짝 구부린 편손, 그리고 쫙 편손까지 총 이제 4종의 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으로는 드래곤 블레이드, 이게 드래곤 캐슬이 사용을 하고 있는 드래곤 블레이드입니다. 가운데 클리어 레드 파츠에다가 드래곤 캐슬이라는 이름답게 용의 머리가 장식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의 날개까지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 칼날은 메탈릭 실버로 해서 이쁘게 또 도색이 되어 있네요. 손에 끼울 때는 이렇게 손잡이를 빼줄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끼고 그리고 위에서 칼날을 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이 하이퍼 드래곤 캐슬이 사용하는 드래곤 블레이드. 디자인이 그냥 드래곤 캐슬이 사용하는 것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곡선이 좀 있는 디자인에서 완전 직선적인 느낌으로 바뀐 느낌인데, 특히나 용의 무늬가 있었던 부분이 아예 좀 더 약간 갑옷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칼날이었던 부분이 좀 디자인이 더 추가됐어요. 약간 용비늘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손에 장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손잡이를 빼고 손에 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패입니다. 드래거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무늬가 있는 게 일반 드래곤 캐슬이 사용하던 거고요. 이걸로 이제 적의 공격을 튕겨내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팔에 장착할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팔에 이렇게 클립 형태로 끼워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가 사용을 하는 방패 같은 경우는 이쪽은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죠. 근데 작중에서 뭐 이름이 언급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드래거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칼날의 형태로 이렇게 앞부분이 디자인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약간 얼굴 같죠? 맞습니다. 하이퍼가 되기 위해서 가이번이라고 하는 추가, 그러니까 와이번처럼 생긴 추가 메카가 있는데 그 친구의 머리를 본딴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이 다 있으면은 서로의 장식, 옵션이죠. 이거를 교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컬러로 하이퍼를 즐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파츠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드래곤 캐슬에 들어있는 하이퍼 드래곤 캐슬용 가슴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부속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쪽이 하이퍼 드래곤 캐슬에 들어있는 일반 드래곤 캐슬용 파츠입니다. 어깨에 들어가는 플레임 캐논 파츠고요. 그리고 방패죠. 드래거터가 일반 버전에 색깔이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이 골드 컬러가, 옐로 골드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당 이 LR521번 배터리 3개씩 사용을 해요. 흉부에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부속품들이 얘들입니다. 주인공인 해포입니다. 피코. 그리고 이 드래곤 캐슬을 깨울 때 사용을 했었던 요 캐슬 다임이라고 하는 코인이 들어가 있어요. 해포인은 그냥 드래곤 캐슬, 이 캐슬 다임은 하이퍼 드래곤 캐슬에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해포인은 아직 이제 드래곤 캐슬을 깨운 직후에는 복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인형인 그대로였거든요. 대신에 몸통에 별무늬, 그리고 뒤에 이 용자의 검을 장착하고 있는 요 끈, 흰색 끈, 그리고 슬리퍼라고 해야 되나? 샌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띠 부분이랑 도색이 다 잘 되어 있고요. 이 머리 디자인, 이 왕관 부분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가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발판이 있기 때문에 드래곤 캐슬과 함께 싸우는 모습을 구현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캐슬 다임, 이 캐슬 다임은 일단 합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K 골드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색깔이 좀 남다르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디자인을 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문양 같은 게 그려져 있고요. 뒤쪽에 이제 숫자가 써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스토리상 이 드래곤 캐슬이 원래 이 캐슬 다임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던 거를 하나로 합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무늬까지도 뒤에서 다 볼 수가 있었다.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무늬가 정말 이쁘네요. 잘 됐다. 요건 진짜 잘 만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아이템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가 이게 제일 좀 탐났었어요. 자, 본격적으로 본체를 보기 전에 배터리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 등 파츠 있죠? 등 커버를 자석 연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떼어내주면 됩니다. 들어가 있던 거를 떼어내주고, 여기가 배터리 박스고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배터리 넣어주면 되고요. 열어보면은 이 스프링이 있는 쪽이 플러스가 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넣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변이 다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렇게 딸려갑니다. 자석으로 붙어버려요. 요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등장하는 작품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RPG 전설 해포이, 읽을 때는 롤플의 전설 해포이, 국내명 태양의 기사 피코. 일단은 애니메이션 자체는 1990년도에 이렇게 방영을 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국내에서도 방영을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96년도에도 방영을 했었고 99년도에도 방영을 했었어요. 제가 조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저는 99년쯤에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RPG라고 하는 장르를 굉장히 적극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인공의 성장, 동료와 함께하는 모험, 막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내용이고, 이 캐슬들의 이야기는 배경으로는 잘 깔려 있긴 한데 캐슬들의 전투가 무지막지 박진감이 넘쳤냐? 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했을지도. 그리고 이 드래곤 캐슬은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고생을 하는 캐슬 중 하나예요. 심지어 작품 속의 언급까지 따지면은 뭐 이렇게 시간 순서 따지지 않고 2번 죽나? 그럴 겁니다. 얘가 죽었다 살아나요. 작품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드래곤 캐슬과 하이퍼 드래곤 캐슬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체들 일단은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좌측에 있는 드래곤 캐슬로 먼저 하고요. 이따가 다 본 다음에 하이퍼 드래곤 캐슬과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드래곤 캐슬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내가 어릴 적에 봤었던 그 황금 거인, 그 드래곤 캐슬의 느낌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망토가 천재질에다가 이 주변에 철사를 통해서, 와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모양을 잡아주거나 요게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역시 망토는 역시 천재질이어야 한다. 요게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황금 거인 드래곤 캐슬 하면은 머리에 드래곤이 있다는 게 또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 꼬리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이 캐슬의 끝부분까지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더라고요. 캐슬의 최종 가장 끝부분까지가 17c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좀 큰 사이즈인데 아무래도 키도 키인데 좌우 사이즈가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 넓잖아요. 지금 좌우로만 해서 14cm 정도 나오거든요. 좌우가 보기보다 이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등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다는 게 특징이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일단은 이 캐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입은 없어요. 이 눈만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드래곤 캐슬의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듯 머리에 용이 있다는 것. 이 용 귀엽습니다. 무엇보다 이빨 도색도 잘 되어 있고요. 목 정도는 볼관절로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거나 살짝 숙여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드래곤의 진정한 힘은 이 꼬리에서 나옵니다. 이 꼬리가 레버예요. 잘 보면 보이나요? 꼬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은 연동돼서 머리랑 날개가 움직입니다. 야, 이거는 좀 감성 있는 기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날개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날개의 위치를 내가 좀 원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얼굴 자체는 약간 그 다부진 형태의 느낌? 그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눈동자도 그렇고요. 이마의 초록색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의 일부 포인트들, 빨간 색깔 포인트들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뒷부분엔 꼬리가 나와 있는 내부,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것까지 구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교체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목을 살짝 뽑아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목 관절이 확 하고 드러나죠. 이때 고개를 최대한 이렇게 뒤로 젖힌 뒤에 턱을 잡고 살짝 밑으로 내려주세요. 슬라이드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제 안면부가 떨어져 나왔죠. 여기서 눈동자만 뒤로 밀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라인은 도색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간단하게 좀 바꿔볼까요? 자, 먼저 밑을 내려보고 있는 것 같은 눈동자. 방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 해포이가 보통 왼쪽 어깨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을 살짝 바라보는 눈동자도 참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을 바라보는 눈. 요것도 분위기 있네요. 요게 살짝 줌아웃 하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요. 이게 약간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이게 참 멋집니다. 이번엔 웃고 있는 눈입니다. 살짝 기분이 좋은지 살짝 웃고 있는데 이게 작품 속에서 얘가 웃긴 하든가? 그거는 약간 가불가불하네요. 자, 그리고 몸통 부분도 보도록 합시다. 애초에 약간 프로포션 자체가 약간 데포르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체를 전부 다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흉부에는 클리어 파츠를 써서 안쪽에 LED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변을 또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다가 또 디테일하게 넣어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캐슬, 특히나 이 드래곤 캐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성벽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성벽의 디테일들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아까 이 머리 부분에서도 이 성벽의 디테일은 볼 수가 있었죠. 거기다가 몸통에 있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라고 한다면은 요겁니다. 성문이 열립니다. 고관부를 살짝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성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작품 속에서는 이 드래곤 캐슬의 MD 나이트, 단 에로의 일족이 여기서 이렇게 영혼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 요 성문을 내리고 나면은 여기가 연장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는 슬라이드, 레일 형식의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밀어넣고 다시 이렇게 올려주면은 닫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등을 보면은 망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등 파츠 자체가 망토의 가동을 살짝 불편하게 하는데,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좀 빼서 보면은 이렇게 등 안쪽에 관절이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펄럭이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적어도 포즈 취할 때 불편함은 확실히 없앨 수 있다. 그리고 등 쪽을 보면은 안쪽에도 성벽의 디테일과 그런 부분들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 부분, 어깨에는 요 별 모양이 새겨져 있는 요런 어깨 방패 같은 파츠, 그런 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어깨 앞쪽에는 이 플레임 캐논이라고 하는 무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작중에서 애니메이션 속에서 대단히 썼다? 쓰는 모습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플레임 캐논 파츠는 자석 연결입니다. 깔끔하게 그냥 자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고요. 이 포대 자체도 가동축이 있어서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벌어지게 해주다든가 안쪽으로 다시 가동을 시켜서 안으로 모아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 자체는 애니메이션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굴곡이 더 져 있는 조형이라던가 그리고 약간 더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또 애니메이션과의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도 보면은 이 골반 바깥쪽에 어깨랑 비슷하게 생긴 약간 방패 스타일의 파츠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다리만 놓고 보면은 파란색 형태지만 발까지 봤을 때는 약간 갑옷처럼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이런 파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볼륨감이라든가 입체감이 좀 더 사는 그런 느낌이죠. 무엇보다 이 발 자체가 그 드래곤 캐슬이잖아요.
약간 용발톱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한 부분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해야겠네요. 드래곤 캐슬에서 좋아하는 포인트,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 기본적인 기믹이나 외형의 디테일 같은 건 똑같으니까 컬러와 이 하이퍼로 바뀐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특유의 골드 컬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컬러 좀 고급진 컬러라고 한다면 이 하이퍼 드래곤 캐슬이 더 세지 않나, 그 부분에서는 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색깔 면에서는 이렇게 둘을 붙여놓고 나면은 명확하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 드래곤 캐슬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컬러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더 그 뭔가 입체화라는 느낌? 국내명으로 치면은 황금거인이잖아요. 그 황금의 느낌을 되게 살린 그런 컬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 같은 경우는 가이번이라고 하는 그 와이번처럼 생긴 서브 메카가 있어요. 설정상으로는 그 과거로도 미래로도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 환상종 같은 느낌인데, 그 친구가 이 드래곤 캐슬의 강화 파츠가 된 겁니다. 보면은 강화 파츠들의 컬러가 딱 그 가이번의 컬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있었던 용도 추가적인 뿔 달린 투구를 쓰게 됐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아까 있었던 그 플레임 캐논 있죠? 그게 빠지고 스파이크가 달린, 스파이크는 앞뒤로 달려 있습니다. 스파이크가 달린 이런 어깨의 갑옷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도 약간 방패 같은 파츠였다면 이번에는 도끼 같은 파츠로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의 형태로 디자인이 변경된 게 또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가슴에도 지금 뿔이 새로 생겨났죠? 요거 자체는 이제 이렇게 탈착식이다 보니까 이제 편하게 뺐다 꼈다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관부에도 이 성문 아래쪽에 스파이크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드래곤 캐슬이 약간 방어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은 하이퍼 드래곤 캐슬은 굉장히 공격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골반 바깥쪽에 있던 방패도 없어졌어요. 요런 차이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등도 가이번의 느낌을 내는 그런 형태의 파츠로 바뀐 상태입니다. 디자인이 다르죠, 여기도. 그리고 이 하이퍼 파츠들은 다 탈착이 가능한데, 가슴도 가슴이지만 어깨 부분, 원래 플레임 캐논이 있던 이 자리, 여기도 자석으로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나는 그냥 얘를 그냥 드래곤 캐슬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요 하이퍼에 부속된 요 플레임 캐논을 장착을 하면 되죠. 애초에 제품 기믹 중 하나가 이 둘이 있으면은 서로를 섞어줄 수 있다거든요. 나는 애니메이션 컬러의 하이퍼를 원해. 그러면은 이 여기 있는 하이퍼 파츠를 다 일로 옮겨주는 게 가능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몸통을 감싸고 있는 부분, 골반을 감싸고 있는 부분, 그리고 발 전체, 바닥도 그렇고 이 위에도 그렇고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여기가 다 합금이에요. 합금 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짜잔. 와우, 520g. 무거운데? 꽤 무거운데? 어쩐지 본체 움직일 때마다 약간씩 손목이 좀 피곤하더라니. 자, 그러면은 하이퍼 드래곤 캐슬은 좀 더 무겁지 않을까요? 파츠가 더 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 그러네. 이쪽이 9g? 약 10g 정도 더 무겁네요. 이게 합금이 많이 쓰이긴 했구나.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볼 텐데, 둘의 가동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드래곤 캐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팔꿈치랑 무릎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 관절들은 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목 부분, 이렇게 그냥 목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가동은 가능합니다.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을 한번 쑥 뽑아주면은 목 관절이 훨씬 늘어나요. 위에 볼관절 중간에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축관절, 목 안쪽에도 볼관절이 하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개를 숙인다거나 꺾어준다거나 크게 들어준다거나 뭐 돌아가는데 더 이제 각도를 주면서 돌릴 수 있다거나 다양하게 목을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어깨도 기본적으로는 어깨 외장이랑 팔과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면은 그냥 앞뒤 가동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드는 부분이라던가 크게 가동을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만 어깨 외장을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좀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빼주면은 내부 공간이 생겨나면서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뽑혀 나온다거나 아니면 뒤로 이렇게 후퇴한다거나 아니면은 어깨를 이런 식으로 좀 더 들어줄 수 있다거나 살짝 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공간을 좀 적극 활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의 파츠도 안쪽에 관절들이 여러 가지가 또 심어져 있어요.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 있거든요. 어깨 외장 자체도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외장을 들어주면 더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이 상태로 팔을 쭉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기본적으로 이중관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가동하는 이중관절. 지금 여기까지가 관절 하나입니다. 아래쪽 관절이고요. 이 안쪽 위쪽 관절이 한 번 더 당겨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관절이 살짝 드러나면서 은색의 파츠가 보이기도 하죠. 물론 팔 자체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허리. 허리도 그냥 이 상태로 회전은 가능합니다만 이 성문에 막혀요. 그래서 성문을 살짝 내려주면은 살짝 쿵 이렇게 비틀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치만 딱 이렇게 골반과 상체를 잡고 잡아 빼주면 공간이 확 하고 늘어납니다. 이 상태면 훨씬 더 많은 가동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숙여준다거나 들어준다거나 안쪽에 두꺼운 볼관절, 축관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다만 이 상체 자체가 이 몸통 있죠. 여기가 다 겉에가 다 합금이에요. 다 싹 다 합금이거든요. 골반도 여기가 다 합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앞뒤로 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무거운 부분은 있습니다. 상체가 좀 많이 무겁다 보니까 딱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꺾어주거나 이런 데는 견디는데 관절 자체가 견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이렇게 크게 숙인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뒤로 넘어간다거나 이러면은 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지장 없이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문이 올라가 있으면은 약간의 제약은 걸려요. 돌아가는데 좀 불편하다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가동시켜주면서 움직여주는 게 더 많은 액션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고관절. 고관절도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크게 이렇게 고관절 자체를 옮겨줄 수 있다거나 다리를 옆으로 쭉 들어준다거나 물론 요 골반 쪽에 있는 요 방패도 이렇게 축이 있어서 가동축이 있어서 가동할 때 조금 덜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게 다리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은 무릎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중관절입니다. 그렇지만 연동 기믹이 이래저래 있는 가동을 시켜보면은 허벅지 안쪽에서 파란 색깔 외장이 딸려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중앙이 가동을 하면서 아래쪽에서도 외장이 딸려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리 드는 부분도 지금 뭐 스커트나 그런 거 없으니까 크게 들고 무릎도 이중관절이라서 90도 이상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 역시 이 상태면은 약간 차렷 자세 전용이거든요. 발목이 약간 꺾기가 힘들어요. 살짝씩 이렇게 회전은 하는데 회전하는 건 좀 가능한데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준다거나 이런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발목을 딱 잡고 잡아 빼주면 여기가 좀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됐다. 쫙 빼주면은 공간이 확 생깁니다. 잘 보면은 발바닥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키가 커질 정도의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면은 안쪽에 볼관절이 잘 꺾이게 되면서 좀 안으로 발목을 꺾어준다거나 발목을 이렇게 뻗어준다거나 이 상태면은 이 발목의 외장 부분이 또 이렇게 가동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러면 발가락 가동이 또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가락 가동까지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 관절이 굉장히 좀 좋다. 이게 분명히 가동이 되게 힘든 디자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지만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무릎까지 꿇어주는 모습.
확실히 좀 가동이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네요. 자, 무장 들려주고 액션 보기 전에 LED 기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헤포리스! 짠! 야! 드래곤 캐슬의 머리에 있는 그 드래곤의 문양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그린과 함께 아주 이쁘게 멋들어지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하이퍼 드래곤 캐슬도 이 부분은 동일해서 짜잔! 아, 이쁘다. 오히려 LED 켰을 때는 하이퍼 컬러가 더 이쁜 것 같기도요. 조합이 이렇게 딱 진한 골드에다가. 자, 그럼 무장도 들려줘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게 설정상의 이름은 분명히 검 이름이 드래곤 블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애니메이션 찾아보니까 드래곤 소드 이러면서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검을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헤포이가 어깨 위에 올라가 있어야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짜란. 나 귀엽다. 헤포이가 귀엽네. 그리고 이 쉴드도 설정상에는 분명 드래거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드래곤 쉴드. 짠! 지금 액션 취할 때는 발목만 지금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발목 연장해서 좀 더 이제 발목 다리를 벌리는 그런 형태로 포즈를 취했고요. 그리고 왠지 망토 펄럭이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뒷모습. 역시 망토가 천재질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뒷모습, 이 망토를 좀 더 만져주고 싶고 이런 게 좀 있네요. 그리고 망토를 펄럭이며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드래곤 캐슬. 하지만 애니메이션 속의 드래곤 캐슬은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손에 꼽습니다. 흔히 보기 힘들어요. 애초에 아까 이야기했듯 드래곤 캐슬은 진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는,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러는 캐슬에 세뇌당한 그 청동거인, 그 배틀 캐슬, 걔한테 막 깨지는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구도, 멋있는 포즈의 드래곤 캐슬은 보기 힘들다. 그리고 달려들기 직전에 딱 자세 잡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관절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봤고요. 멋있네. 이게 헤포이에 나오는 캐슬들이 액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단히 많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막 다리 벌리고 자세 잡고 이런 포즈가 거의 없어요. 그치만 드디어 피규어에선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하이퍼 드래곤 캐슬. 멋있다. 역시 색깔이 이게 진한 골드 들어가니까 그냥 기깔 나네요. 황금 거인이라는 이름 걸맞네. 이 맛이죠.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은 베이스에도 올려봤습니다. 스탠드 공중 액션.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드래곤 캐슬은 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속에는 베이스가 들어있으니까 공중 액션도 무리 없이 취해줄 수 있고요. 보기보다 높게 올려줄 수가 있어요. 자바라를 적당히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장식장에 내가 딱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요 로고 한몫하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이번엔 스탠드에 올려서 방패로 적의 공격을 막고 있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이게 방패 잘 보면은 이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 방패를 이렇게 이 팔뚝에 틈에 맞춰서 끼우는 방식인데, 이 틈이 앞뒤 좌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돌려서 방패를 장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탠드에 올리니까 플레이 밸류가 올라가네요. 이게 애니메이션 속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포즈들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게 스탠드의 장점이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파츠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애니메이션 컬러를 이제 하이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골드 컬러를 일반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 다른 부분을 교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다른 부분 중 하나라 그러면은 이 용머리 있죠. 용의 목을 따주면 됩니다. 딴다는 건 좀 모르는가. 아무튼 빼주고요. 빼주고요. 어깨 이 외장 파츠도 다 떼주고, 이 플레임 캐논도 빼줄 거고, 이 골반에 있었던 파츠도 떼어줄 거예요. 그리고 등에 있던 파츠도 떼줄 건데 애초에 이 외장 부분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떼어낸 부분들 보면은 이제 노란색이 아닌 부분만 떨어졌잖아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이 하이퍼랑 일반이랑 둘 다 호환하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부속된 파츠들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곤 캐슬은 다 떼어내줬고요. 하이퍼 드래곤 캐슬 떼어주도록 합시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네, 목도 빼주고, 네, 어깨 장갑 바깥쪽 빼주고, 안쪽에서 파츠, 이것도 자석 연결이었고, 흉부, 이 금색으로 도색된 흉부는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 빼놓고, 이 고관부에 있는 스파이크, 이것도 자석 연결이에요. 이 뒤쪽에 보면은 이 성문 뒤쪽으로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장의 자석과 함께 이렇게 찰싹하고 달라붙는 요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이퍼 드래곤 캐슬도 다 떼어내줬습니다. 예, 서로 호환할 부분 전부 다 끼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서로의 파츠도 교체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저 금색으로 도색된 저 모습도 괜찮지만은 이 하이퍼가 된 이 애니메이션 스타일 요것도 꽤 이쁘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드래곤 캐슬, 하이퍼 드래곤 캐슬을 사고 나면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전시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좀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오늘은 기분상 금색의 드래곤 캐슬을 보고 싶어 그러면 파츠 교체해 줄 수도 있고, 이건 참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카이엑스 스튜디오의 RPG 전설 해포이, 롤플의 전설 해포이의 드래곤 캐슬, 그리고 하이퍼 드래곤 캐슬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소감이라고 한다면은 묵직합니다. 뭔가 작은 듯한데 손에 딱 들었을 때 묵직함이 있어요. 500g이 넘어가니까 이게 합금하다는 기똥차게 썼네 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 느낌과 함께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태양의 기사 피코 보면서 장난감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국내에선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옛날에 그 일본에서 방영 당시에 나왔던 완구가 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 지금 봐도 퀄리티는 솔직히 좀 떨어지더라. 근데 퀄리티 좋은 놈으로다가 이제 드래곤 캐슬 나오니까 저는 일단 이게 진짜 뭔가 그래도 꿈은 이루어지는 거구나. 어릴 때 이루지 못한 그 욕망에 대한 충족, 그거를 격하게 지금 충족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